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여태까지 최근에 좀 나왔던 그런 기업들의 소식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그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이제 10월 19일 날 나왔는데 그 솔라 엣지의 그 3분기 예상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낮아서 이날 이제 주가가 18.4%가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상치를 보고 나서 이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솔라 엣지가 실제적으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한 17%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지금 빠졌다,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엔페이즈 에너지, 뭐 선런, 선파워, 그다음에 선노바 에너지,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었던 어레이, 그다음에 스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쭉 내려갔다. 근데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럽 쪽에 그런 태양광을 배급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이 그 예약을 취소를 했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좀 뒤로 계획을 미루는 바람에 3분기에 나올 수 있었던 매출이 이제 확 줄어들었다, 뒤로 밀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요 3분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이라고 하기 그렇고 좀 대략적으로 보통 보면 여름이 이제 끝나는 때부터 9월까지가 이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건데 토요타가 그 테슬라의 그 NACS를 채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럼 어떤 기업의 수혜를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테슬라의 슈퍼차저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건 뉴스예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이날 빠졌더라. 이것도 이제 10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토요타와 렉서스 고객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그 북미에 있는 12,000여 개의 슈퍼차저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와 렉서스에서 나오는 그 전기 차량, 2025년부터 나오는 이 전기 차량들은 북미에 깔려 있는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사는 테슬라에 굉장히 좋았던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합쳐져서 결국 요 뉴스가 나왔던 날 9.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테슬라의 실적 부진, 판매량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전기차 관련된 거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지 포인트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차지 포인트가 테슬라 자동차 오너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뭘 줬다? NACS 커넥터를 나누어 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테슬라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차지 포인트에 와서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젠더를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테슬라의 오너들은 조만간 쉬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차지 포인트의 차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편해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차지 포인트가 테슬라를 모는 사람들을 차지 포인트 충전기로 좀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를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은 손쉽게 차지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 개선은 뭐냐면요. 자, 테슬라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은 원래 차지 포인트를 이용은 할 수 있었대요. 근데 하려면 뭐가 필요했다? 어댑터가 필요했다. 젠더가 필요했는데 근데 젠더가 있음에도 그 사람들은 빠르게 패스트 차징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개선이 된 게 뭐냐? 자, 차지 포인트가 테슬라 그 오너들에게 이런 변환기를 줬는데 AC에서 DC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잭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지금 테슬라 오너들에게 11월부터 이 젠더를, 이 충전 잭을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차지 포인트가 이거를 지금 바탕으로 차지 포인트로 오는 그런 테슬라 오너들을 조금 더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요런 지금 전략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지 포인트는 여전히 그냥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더라.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지 포인트는 좀 상승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주가의 하락과 좀 더 매출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차지 포인트가 이런 테슬라 오너들을 이제 좀 끌어들이기 위한 뉴스를 내보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뭔가 좋은 주가의 반응은 오지 않았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처 에비에이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텔란티스가 있죠. 스텔란티스가 지금 그 아처의 뒤를 이제 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마치 이건 뭐냐면 조비의 뒤를 지금 토요타가 있다. 이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말을 하고 있죠. 토요타 맞나요? 얘들이 봐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처도 지금 스텔란티스가 뒤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능력을 이제 좀 받쳐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스텔란티스라는 애가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식을 12.3밀리언어치 샀다. 이건 몇 주입니까? 1230만 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2.3밀리언 달러의 주식을 지금 스텔란티스가 산 게 지금 일단은 공시가 됐습니다. 얼마에 샀냐? 5.68달러에 샀더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산 날짜 10월 16일이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처 에비에이션의 내부자 거래를 봤을 때 최근 3개월 동안 이거 좀 그런데 0건입니다. 내부자가 그 아처의 주식을 산 건 0건이고요. 매도를 한 건 18건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 때문에 이제 사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판단하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을 팔고 한 번도 산 사람이 없다? 이건 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시 보시면 스텔란티스가 이렇게 많이 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도는 주구장창 이렇게 내부자들이 매도를 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펠로톤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펠로톤의 지금 주가가 지금 슬라이드 했다,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밝히기를 지금 이 펠로톤 가입자가 이탈하는 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리스크라고 하냐면 이탈률입니다. 이탈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 이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펠로톤을 중립에서 매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게 펠로톤이 지금 룰루레몬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반등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하락 추세를 꼭 다시 반등을 하진 못했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레이트를 떨어뜨렸다. 중립에서 매도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이탈률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지금 이런 그 펠로톤의 데이터를 봤을 때 number of classes, 그러니까 이 펠로톤에서 회원들을 가지고 그 수업을 하는 수업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회원이 없다. 회원이 지금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2023년도와 2021년도 3분기를 이제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의 90%가 뭐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90%가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약간 상관관계라고 이제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빠져나가고 있다. 뭐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요게 그거거든요. 그 펠로톤이랑, 자, 룰루레몬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룰루레몬 옷에 이렇게 펠로톤 마크가 찍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요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저는 그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거 지금 뭐 여기 5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룰루레몬과 지금 그 펠로톤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룰루레몬이랑 펠로톤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안 좋았냐면 뭐 룰루레몬이랑 펠로톤이랑 서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다 화해를 했죠. 화해를 하고 룰루레몬 너희는 옷을 잘 만드니까 옷을 잘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펠로톤은 너희는 피트니스를 잘하니까 피트니스를 해라 이러면서 약간 좀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발표를 했는데, 결국 뭐 지금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펠로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룰루레몬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누가 좋은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펠로톤이 일단은 뭔가 주식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룰루레몬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펠로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펠로톤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일 텐데, 이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드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르죠. 이게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질병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뭐 제약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대면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펠로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던 리사이클 홀딩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원래는요, 이제 10월 6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디퓨티 프라임 미니스터가 리사이클 홀딩스를 방문을 했죠. 부통령. 부총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야, 이거 뭐, 총리도 좋지만, 부총리가 리사이클 홀딩스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좀 시설을 보고, 스포크와 허브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 부총리가 와서 리사이클 홀딩스 시설들을 좀 보고, 스포크와 허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듣고 갔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죠. 리사이클 홀딩스에서 짓고 있는 로체스터의 허브,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블랙매스를 이제 환원할 수 있는 이 허브의 짓는 그거를 잠깐 이제 멈추겠다고 했어요. 퍼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확 내려갔죠. 거의 마이너스 40%, 뭐 48%가 빠졌는데, 자, 그 이유가 사실 뭐 제가 커뮤니티란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얘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너무너무 이제 좀 커지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계산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허브의 그런 뭐 시설 공사를 잠깐 일시정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calating construction cost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허브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지금 뉴스는 요 이후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11월에 리사이클 홀딩스가 아마 뭔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계획이 뒤로 미뤄졌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이제 유럽의 글렌코어라는 굉장히 대기업과, 글렌코어 맞죠? 글렌코어라는 대기업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이탈리아 쪽에 포토베스메인가요? 거기에 지금 유럽 쪽에 허브를 하나 짓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글렌코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조금 더 뭔가 이제 도움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들이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허브에서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유럽의 허브가 제대로
건설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글렌코어가 좀 서포트를 해주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 말고도 얘네들이 굉장히 스포크가 굉장히 많죠. 스포크에서 지금 블랙 매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서 뭐 이게 지금 블랙 매스를 팔지 않고 약간 조금 블랙 매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 쌓이고 있는 블랙 매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스포크도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리사이클 홀딩스를 뭔가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48%인가 한번 내려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날을 조금 매수를 더 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 뉴스를 하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뉴스였냐면, 자, GM과 테슬라, 그 다음에 포드까지 전기차 투자를 밀었다. 거의 뭐 16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이 투자금이 뒤로 이제 약간 정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리사이클 홀딩스의 폐배터리를 가장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전기차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전기차에 대한 그 투자가 뒤로 투자가 지연이 되고, 투자가 지연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폐배터리에 그런 폐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이 점점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리사이클 홀딩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전기 자동차로의 변환의 지연이 결국은 리사이클 홀딩스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좀 보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26일 날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해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등 12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결국 이거 리사이클 홀딩스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사업부인 포드가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몸을 사린 거죠, 포드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GM과 테슬라,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는 결국 고금리, 경기 침체, 그 다음에 흑연과 같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등 다중 악재를 맞닥뜨린 업체들이 전략 변경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쪽에 지금 부진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 홀딩스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적용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사이클 홀딩스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 뭐 리비안도 있고 루시드도 있고 많죠.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실 때 이런 거 뉴스들을 좀 감안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또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뭔가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줄일게요. 감사합니다.